사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력, 탄성력, 마찰력에 이어서 84쪽부터 87쪽에 있는 부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노트, 필기도구 모두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부력은 액체나 기체 속에서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입니다. 생존 수영할 때 수영장 물속에 들어가면 몸이 살짝 떠오르면서 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셨죠? 물이 물속에 있는 여러분을 위로 밀어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물이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바로 부력입니다. 부력은 액체나 기체 속에서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니까 부력의 방향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가라앉는 방향의 반대 방향이 바로 부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물속에 지금 나무 토막이 있는데요. 이 나무 토막을 위쪽 방향으로 밀어 올리는 방향, 자, 이게 부력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아래쪽으로 중력이 지금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나무 토막은 아래로 떨어지고 싶은데 이것을 떠받치는 힘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무 토막이 물속에서 위로 밀어 올려지는 그 힘을 부력이라고 하고 부력의 방향은 중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공기 중에 지금 헬륨 가스가 가득 든 풍선이 있어요. 이 풍선은 중력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중력을 받고 있지만 지금 공기가 이 풍선을 떠받쳐 밀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지금 부력이 작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마지막 그림 보시면 사람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력에 의해 지금 아랫방향으로 중력의 방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위로 밀어 올려지는 부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부력의 크기예요. 부력의 크기 첫 번째,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물에 잠기기 전후의 무게 차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물체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게 뭔 소리지 싶으시죠? 다시 설명할게요. 부력의 크기는 물체가 물에 잠기기 전후 무게의 차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 먼저 설명드리면 지금 용수철에 5N짜리 추가 매달려 있어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5N짜리 이렇게 추가 매달려 있는데요. 이 추를 물이 가득 담긴 비커에 퐁당하고 담궜을 때 무게를 다시 측정해 보니까 무게가 3N이 되어 있어요. 무게가 5N짜리 추가 물속에 들어가니까 무게가 3N이 되었네? 왜 무게 2N이 줄어들었을까? 바로 물이 추를 밀어 올려줬기 때문이죠. 이렇게 밀어 올려주는 이 힘을 뭐라고 했죠? 이것을 우리가 부력이라고 했죠. 부력의 방향은 중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위쪽을 향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얼마만큼의 힘으로 이 추를 들어 올려줬느냐? 바로 2N의 힘으로 이 추를 들어 올려줬기 때문에 5N의 추가 지금 물속에 들어갔을 때 3N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부력의 크기는 2N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물 밖에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한 값에다가 물 속에서 물체의 무게가 나왔을 때 그 두 개의 차이가 바로 부력으로 표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계산을 해보면 물 밖에서 물체의 무게가 5N이었고요. 물 속에서 물체의 무게가 3N이었어요. 그러면 물이 얼마만큼의 힘으로 들어 올려줬느냐? 바로 2N의 힘으로 들어 올려줬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부력의 크기는 2N입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추 A, B, C, D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물에 잠긴 부피를 비교하면 A와 B는 모두 다 물속에 들어가 있고요. C는 한 이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D는 요만큼만 지금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부력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요.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가장 큰 게 부력이 가장 커야 되죠. 그러면 A가 전부 다 잠겨 있기 때문에 부력이 가장 클 거고요. B도 봤더니 물속에 A와 똑같이 전체가 다 잠겨 있어요. 그럼 A와 B의 부력은 같은 거고요. 그 다음 C를 봤더니 잠긴 부피가 조금 아주 살짝 지금 안 잠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보다는 부력이 작고요. D 같은 경우는 일부만 지금 살짝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 같은 경우는 부력이 가장 작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물에 잠긴 부분이 많을수록 부력은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바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짐을 실지 않은 배예요. 그 다음 하나는 짐을 많이 실었어요. 짐을 많이 실어서 같은 배인데 물에 잠긴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물 안에 지금 배의 밑부분이 물에 잠긴 부분을 비교하면 짐을 많이 실은 배가 더 많이 물속에 잠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짐이 없는 배와 짐을 안 실은 배와 짐이 많이 있는 이 배, 두 개의 배 중에서 어떤 게 더 부력이 크게 작용할까요? 네, 다시 한번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 그래서 물이 짐을 실어서 물에 더 쑥 들어가 있는 이 부피가 더 많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이 짐을 많이 실은 배의 부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럼 부력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살펴봐야겠죠. 결국 부력이라고 하는 건 뭔가 위로 밀어 올려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액체 속에서 받는 부력과 기체 속에서 받는 부력이에요. 그럼 액체 속에서 받는 부력이란 대부분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구명조끼나 구명환, 튜브를 사용하면 물에 쉽게 뜬다 나왔죠. 부표를 띄워 나왔죠. 물에 떠서 물 위의 위치를 표시한다. 부표라고 하는 건 왜 바다 위에 하얀색 스타이로폼 같은 그런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 무거운 배가 부력을 이용해 물 위에 뜬다라는 표현은 부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수함은 부력과 중력을 이용해 뜨고 가라앉을 수 있다. 자, 잠수함이 이렇게 있어요. 잠수함 주변에 이렇게 물을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물이 가득 차면 잠수함이 무거워져서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럼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건 중력이 커져서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올라가려면 뭘 하면 될까요? 네, 여기 있는 물을 전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물을 빼내면 돼요. 여기에 있는 물을 빼내면 잠수함이 빈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워져서 그리고 물이 밀어 올려주는 그 힘이 작용하니까 결국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부력이 중력보다 세죠.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과 부력을 이용한 이런 그런 것이 바로 잠수함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기체 속에서 받는 부력으로 넘어가면 기체 속에서 받는 부력이라고 하는 건 공기 중에 대부분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에요. 열기구 안에 뜨거운 공기가 차면 뜨거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가벼워져서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뜰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풍등의 부력이 작용해 하늘로 올라간다. 뭔가 떠오른다. 다음 헬륨 풍선을 놓치면 부력 때문에 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간다. 올라간다. 떠오른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뜬다, 떠오른다 이런 것들을 찾으면 부력과 관련된 예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스스로 확인하기 87쪽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풀어 가시면 됩니다. 1번 기체나 액체가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은 자, 이것은 부력이었죠. 부력의 방향은 중력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했어요. 물속이나 기체 속에서 이렇게 중력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부력의 방향이 표시됩니다.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2번 물체를 물속에 넣으면 가벼워지죠. 이것은 부력이 위로 밀어 올려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양팔저울에 왕관과 금을 올려 수평을 이루게 한 다음 자 그러면 이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요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지금 왕관과 금의 무게가 같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자 물속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림과 같이 금덩어리 쪽으로 기울었대요. 왕관과 금 중 부피가 더 큰 것을 고르고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아까 뭘 얘기했냐면 부력의 크기는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게 작용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둘 다 물에 잠겨 있는 상태예요. 왕관과 금 모두. 그러면 물에 잠겨 있는 상태다.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부피가 클까?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게 작용하죠.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게 작용해요. 그럼 부피가 더 커서 부력이 크게 작용하면 떠오르겠죠. 그럼 부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부피가 커서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건 떠오른 것. 따라서 바로 왕관이 되는 거고요. 부피가 더 큰 것은 왕관이고 부력이 더 크기 때문에 왕관이 떠오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금덩어리보다 왕관의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다음 주 등교 수업 중에서는 2단원 단원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중력, 탄성력, 마찰력, 그리고 부력의 정의, 그리고 방향, 크기,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거 모두 다 잘 기억해 주세요. 이상 끝!